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용어 해설 39번째 조례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 조례도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도로는 법정도로 4가지와 지정도로가 있는데, 지정도로는 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고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지정도로가 있죠. 이것 중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걸 조례도로인데, 원칙이 나무 땅을 내가 진입로로 사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원칙이죠. 그리고 적당한 대가로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은 굳이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이나 각종 관계 법령을 잘 모르면, 아니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나 혼자만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도로를 우리는 이해하기 편하게 조례도로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면 건축법 도로가 5가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두 번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세 번째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 네 번째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 다섯 번째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지정도로, 다섯 번째.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일 수도 있는 현황 도로 중에서 국공유지든 개인 소유든 이 현황 도로 중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 도로로, 그러니까 5번 지정도로로 포함하는 것을 조례도로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45조 1항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도로인 것은 맞으나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현황 도로가 오랫동안, 그 오래라고 하는 기간은 그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행로로 주민들이 사용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에 한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조문은 99년 5월 9일 날 건축법에 도입됐으므로 그 이전에는 조례도로의 지정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현황도로만, 그러니까 모든 현황도로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현황도로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도로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판단했잖아요. 토지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도로관리대장, 세움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면 먼저 그 지자체 건축조례를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는
건축법 도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도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로로 사용했던 것에 한해서는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 45조 1항에 의한 단서 2호에 의한 이 조례도로도 우리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도로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법조문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한 2개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지자체 건축조례는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현황도로 종류를 국공유지만 가능하다라고 한 지자체도 있고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 중에서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만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은 뭐냐면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대법원에서도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가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근거가 있는 것만 골라서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 놨던 거죠.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또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장 사용할 것이 아니면 지자체한테 관리를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라버린 국어라서 국어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것도 행정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일반 재산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도로는 그냥 도로로 쓰라고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것은 국공유지만 한 것도 있고 국공유지 중에 명확한 사유지도 포함한 것도 있고 또 더 적극적인 지자체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었으나 그 길로 그 현황대로 되었으나 그 근거가 없는 것은 모두 지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건축조례 보면 27조 도로 지정 법 45조 1항 2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1. 복개된 하천 국어 부지. 복개되는 하천 국어 부지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복개됐는데 이게 누가 했겠습니까? 행정청이 했겠죠. 그래서 복개된 하천 국어 부지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겠다 이거죠.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공원 내 도로는 공원의 규정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빼고라도 제방도로 우리 그 제방 따라서 건축허가 넣으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제방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그러니까 그 제방도로로 이미 건축허가 나 있다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해 포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이미 분할해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지자체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 4번째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입니다.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미 그때 건축허가나 신고 때 지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이런 통로는 지금이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라는 건 이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조례도로는 99년에 만들어지고 그 전에는 도로관리대장도 법정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건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인정됐거나
아니면 접도 의무 예외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례도로로 만들겠다 그 말이죠. 다음 또 하나 이제 건축 조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의 지정.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만을 말한다라고 또 단서를 달았고요. 이 말은 사유지는 포장이 됐다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일단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해놨는데 첫 번째, 공공사업으로 개설돼서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그것도 사유라면 포장이 되는 시멘트나 아스콘 포장이 된. 그 다음에 5호 이상의 5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통로가 유일한 통로인 경우. 3.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국어, 농로, 공원안 도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공유지인 경우. 여기에서 이제 국공유지는 거의가 이걸 가지고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입도로 사용하는 도로인 경우. 그래서 이 건축 조례에 보면 사유지인 경우에도 포장이 돼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도로 만들겠다라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조례도로로 지정하여야 할 현황 도로는 도시지역이나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상향된 곳, 그리고 비수도권인 지방에도 대도시 또는 신도시로 편입되는 외곽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의 대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그런 곳에는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돼 있죠.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이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은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통해서 자동차 통행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장관리 방안, 즉 성장관리 지역은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도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자동차 통행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사유인 농로 및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사업 또는 주민 자조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와 마을 안길로 이용해서 건축허가 된 경우에 그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살펴봤던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건축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현황도로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였다면, 예를 들어 국공유지만 했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 했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분쟁을 오히려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국토부는 이 45조 단서 2호에 의한 그 조례도로 입법 취지에 맞게 건축 조례를, 각 지자체 건축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또는 조례도로 지정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지자체를 행정지도해서 국민의 고통을 국토부는 덜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도로로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겠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반표가 될까봐 조례도로 지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지자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민원이 두려워서 안 한다는 건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건축조례의 범위가 너무 좁게 해놓은 국공유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지자체를 행정지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국의 지자체가 각기 다른 건축조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 허가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민원인인 일반 국민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이 조례도로에 대한 법조문의 입법 취지 및 집행 방법을 지침 등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규정에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례도로도 너비 4m 이상에만 소유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법제처 19-0541에서 유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건축법 2자 1항 11호 본문에 의해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4m가 되지 않아도 되죠. 3m, 2m가 있으니까 막다른 도로는 2m, 3m, 6m잖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3m면 되는 것인데 이런 기준에 맞다면 골목길도 조례도로로 지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건축법에 의한 조례도로는 현황도로 모두 다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 건축조례에 정해져 있는 현황도로 종류에만 할 수 있는데 그 너비 기준은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기준, 즉 4m 이상이어야만이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이죠. 예외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지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는 4m 미만이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조례도로에 공부한 걸 정리를 하면 그동안 지자체를 상대로 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민사 그리고 행정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된 것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9년 1월 24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도 이 대법원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유와 보유기간 소유자의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유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의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여기는 국가 지자체도 포함하는 거죠.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짧은 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보호해야죠. 국가가. 그러나 그 현황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서 소유권 보호가 우선이냐 아니면 그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라는 얘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황도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그 소유자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조례도로 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죠. 자, 신청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허가청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인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 발생이 두려워서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민사 분쟁이든 행정 분쟁이든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서 비례 원칙 등으로 엄격하게 판결을 할 것이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그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서, 도로관리대장 등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근거를 꼭 문서로만 판단하지 말고 국토 효율적 이용 및 지자체의 도시민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라도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로는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